도라에몽, 동심만이 가득한 애니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름 돋는 에피소드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둥실둥실 튜브편 지금 시작합니다. 데이트 갈 생각에 신이 나 있는 도라에몽. 하지만 친구는 어째서인지 우울하다며 한숨을 푹 내쉬고 있었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친구. 그런 친구에게 도라에몽은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둥실둥실 튜브! 하지만 친구는 도라에몽이 도구를 꺼내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 친구에게 도라에몽은 튜브를 끼워버리고 친구는 기분이 마치 둥실둥실 떠다니는 느낌이라며 행복해 하는데요. 둥실둥실 튜브를 사용하면 마음의 상처를 잊고 둥실둥실 떠다니는 기분이 되어 자잘한 일은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튜브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져버렸고 바람이 빠지자마자 친구의 기분도 나락으로 빠져버렸죠. 도라에몽은 그 튜브는 구멍이 쉽게 난다는 단점이 있다며 여분의 튜브를 챙겨주게 됩니다. 친구는 이유 없는 행복을 만들어주는 튜브를 잔뜩 들고 학교로 향하죠. 친구는 튜브 덕분에 지각을 해서 벌을 받아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모두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달리기도 행복하게 임하고 있네요. 하지만 바로 그때 튜브에 또 바람이 빠져버려 친구는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온 친구는 여분 튜브를 착용하곤 다시 기분이 좋아지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본 퉁퉁이와 비실이는 본인들에게도 튜브를 달라고 하고 친구는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며 튜브를 건네주죠. 그렇게 퉁퉁이와 비실이도 튜브를 착용하곤 친구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와 아이들은 반 친구들에게도 이 튜브를 착용하면 즐거워질 수 있다며 튜브를 권유하는데요.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심지어 때려도 아프지 않다며 서로 때리고 맞고를 반복하는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마치 현실 세계의 마약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여자친구들에게 억지로 튜브를 씌우고 반 아이들은 모두 튜브를 착용한 채 즐거움에 정신이 나가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마저 튜브를 착용하고 반 아이들과 동참해 즐거움에 넋이 나가버렸죠. 아이들은 모두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요. 이를 도라에몽이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튜브를 착용한 사람들은 천둥번개 치는 날씨에도 개의치 않아 하고 위험한지도 모른 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튜브가 찢어져도 새 튜브에 광적인 집착을 보였죠. 처음에는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마약과 다른 게 없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튜브에 중독되어 버린 이 수많은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지평선 테이프 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있는 친구. 지평선이라는 글자를 읽지 못해 야단을 맞고 있네요. 지평선의 뜻을 알게 된 친구는 곧바로 도라에몽을 찾아가 다짜고짜 지평선을 꺼내달라 하는데요. 어이가 없었던 도라에몽이었지만 도라에몽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죠. 지평선 테이프! 지평선을 꺼내주는 대신 지평선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지평선 테이프는 벽과 벽을 테이프로 이어 테이프 너머의 공간을 지평선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친구 방의 벽과 벽을 테이프로 이어 지평선을 만드는 도라에몽. 그러자 친구의 방 한쪽이 탁 뚫리며 지평선이 나타납니다. 도라에몽은 지평선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라 하며 친구를 안심시키고 나와보라 합니다. 친구는 지평선 너머엔 뭐가 있냐고 물었고 도라에몽은 아무리 멀리 가도 지평선은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러자 친구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며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노는 친구. 그렇게 친구들은 집에 가고 도라에몽은 테이프를 떼려고 하지만 친구는 엄마에게 혼날 때 곧바로 도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테이프를 떼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 방으로 올라오는 엄마. 친구는 재빠르게 지평선 너머로 도망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의 세계에 친구를 쫓다가 지친 엄마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네요. 그때 테이프가 발에 걸려 지평선 차원을 연결하는 테이프가 끊어집니다. 이제 친구와 도라에몽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단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테이프가 끊어진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도망치던 도라에몽은 이제 슬슬 돌아가자며 친구를 설득하고 친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향을 틉니다. 하지만 이미 테이프가 끊어진 이후기 때문에 친구의 방은 찾을 수 없었죠.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와 도라에몽은 여러 방향으로 돌아가며 살펴보지만 그 어느 방향에도 지평선만 보이네요.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도라에몽은 아무래도 지평선 테이프가 끊어진 것 같다고 하네요.
테이프가 끊기면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도라에몽. 멘붕이 온 친구는 어디로든 문을 꺼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평선 테이프 너머의 세상은 현실 세계와 다른 차원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로든 문이 인식을 못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어진 친구와 도라에몽은 결국 지평선 차원에 갇히고 맙니다.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이 허허벌판에 갇히게 된 친구와 도라에몽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해피 행복 뽑기 편 지금 시작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레버를 돌리고 있는 도라에몽. 또 꽝이네. 간식으로 팥빵을 가지고 온 친구는 도라에몽의 모습에 놀라고 맙니다. 도라에몽 주변을 빨간 문어들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친구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건 행복 뽑기라고 답하는 도라에몽. 빨간색은 꼴등, 은색은 2등, 황금색은 1등으로 1등에 당첨되면 여자친구부터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까지 상품도 다양했죠. 뽑기를 진행하려면 돈 대신 재물로 바쳐야 했고 도라에몽은 친구가 가져온 팥빵을 보고 한 번만 더 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꽝이었고 도라에몽은 멘탈이 나가버렸죠. 도라에몽은 한 번 더 해보겠다며 친구의 팥빵까지 뺏어들어 뽑기 기회를 얻으려 했지만 친구가 도라에몽을 말려 진정시키네요. 그렇게 도라에몽이 나가고 뽑기 기계에 흥미가 생긴 친구는 본인도 뽑기를 시도해보는데요. 첫 시도에 바로 2등이 나와버린 친구. 2등 상품으로 맛있는 간식들이 나와 친구의 방을 가득 채웠고 첫 시도에 2등이 나오니 뽑기에 맞들린 친구, 또다시 재물을 바치고 다시 한번 뽑기 기회를 얻습니다. 2등의 행복도 잠시, 친구는 그 뒤로 계속 꽝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친구의 소중한 만화책을 19권이나 잃게 되었죠. 친구는 기계를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공원으로 가지고 나왔고 아이들은 각자 재물을 바치며 뽑기를 했고 2등의 행복이 나오자 친구는 부러움에 배 아파하네요. 그때 퉁퉁이가 다가와 뽑기를 진행하고 그 뽑기에서 1등을 뽑게 되자 놀란 친구는 퉁퉁이가 1등을 뽑은 것에 눈이 돌아가 뽑기 기계를 다시 집으로 가지고 왔고 온갖 물건을 다 갖다 바쳐 뽑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36번의 기회가 전부 꽝이 나왔고 결국 노진구가 노진구 하고 말았네요. 도라에몽은 그런 친구를 보고 말리기는커녕 함께 도박에 중독이라도 된 듯 집안 살림을 전부 내놓는데요. 서로 큰 행복을 갖겠다며 레버를 돌리지만 연속으로 꽝만 나올 뿐이었죠. 이제는 집에 가구까지 뽑기 기계에 제물로 바쳐 뽑기를 진행하는 친구와 도라에몽. 친구와 도라에몽이 꽝을 뽑으면 뽑을수록 집은 가구 대신 빨간 문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모든 물건을 바쳐도 큰 행복을 얻지 못한 도라에몽과 친구는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고 맙니다. 아직 집이 남았어. 도박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행복 뽑기 기계. 여러분한테 이 뽑기 기계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뽑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그림자를 자르는 가위편 지금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 밖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친구 아빠. 아빠는 친구에게 내려와서 잡초를 뽑으라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더워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친구. 그러자 아빠는 이런 게을러 터진 녀석이 있냐며 친구를 꾸짖습니다. 그런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찾아가 잡초 뽑는 도구를 꺼내달라고 하지만 도라에몽은 그런 도구는 없다며 안 된다고 하죠. 잡초 뽑는 도구는 없지만 대신 다른 걸 꺼내준다고 합니다. 그림자를 자르는 가위. 이 가위는 햇빛이 있는 곳에서 그림자를 잘라 그림자 분신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친구의 그림자를 잘라 보였고 친구의 그림자에게 잡초 뽑는 일을 시키는데요. 도라에몽은 30분 안에 그림자를 붙여놓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며 주의를 줍니다. 일을 끝낸 그림자가 돌아오자 친구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주스를 갖다 달라는 둥 부채질을 해달라는 둥 그림자에게 잡일을 시키는 친구. 급기야 이슬이에게 빌린 책을 돌려주고 오라며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그림자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경악하는 도라에몽. 친구는 도라에몽이 주의를 줘도 패급짓을 하네요. 그림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림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림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점점 똑똑해지고 결국에는 그림자가 진구로 진구가 그림자로 변한다는 소름 돋는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드디어 심각성을 느낀 친구는 도라에몽과 함께 그림자를 찾으러 가죠. 그때 숨어 있었던 그림자 친구는 도라에몽과 친구가 나간 사이 몰래 집으로 들어가고
한 발 늦게 이슬이를 찾아간 진짜 친구는 그림자 친구는 벌써 집에 갔다는 말에 급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라에몽은 앞으로 2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그림자가 된다고 합니다. 섣불리 돌아온 친구와 도라에몽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지만 부엌에도 욕실에도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그림자는 점점 사람의 형태가 되었고 친구는 그림자화가 진행되고 있네요.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불관계가 바뀌는 도구라니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과연 친구는 자신의 그림자를 잡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돋는 에피소드 악마의 패스포트 편 지금 시작합니다. 만화책을 사겠다며 엄마에게 용돈을 가불해달라고 떼를 쓰는 친구.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하네요. 그러자 친구는 기괴한 발상을 해내는데요. 일단 내가 빌려서 쓰고 사흘 후에 다시 돌려놓으면 되잖아. 이런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진작에 전교 1등을 할 것 같네요. 그렇게 친구는 엄마 몰래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려 하지만 그 모습을 엄마에게 딱 들켜버리고 엄청난 잔소리를 듣고 맙니다. 친구는 엄마가 자기에게 도둑이라고 말했다며 눈물을 보이고 잘못은 본인이 했으면서 질질 짜는 엄청난 인성을 보여줍니다. 도라에몽은 너가 잘못한 거라며 일침을 놓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로 나쁜 짓을 하겠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이게 무슨 발상의 전환인 건지 친구는 나쁜 짓을 할 거라며 당당하게 외치는데요. 그러더니 도라에몽의 도구를 뺏으려 하는 친구. 그렇게 도라에몽 주머니를 뒤져 도구 하나를 꺼냈고 그걸 본 도라에몽은 경악합니다. 이 도구는 악마의 패스포트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아주 무서운 물건이라며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친구는 자신이 원하던 도구라며 기뻐하네요. 도덕성이라곤 1도 없는 친구. 친구는 만화책을 사기 위해 다시 엄마 지갑을 가지러 갑니다. 친구가 악마의 패스포트를 보여주자 엄마는 바로 지갑을 통째로 가져가라고 말하네요. 친구는 그렇게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이제부터 나쁜 짓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며 굉장히 기뻐합니다. 패스포트만 있으면 은행에 있는 돈도 내 거나 마찬가지라고. 급기야 은행을 털겠다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네요. 진짜 레전드 인성을 보이는 친구. 지나가던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까지 가해버리는데요.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신나있는 친구는 사소한 나쁜 짓부터 시작하기로 합니다. 친구는 악마의 패스포트를 들고 다니며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패스포트를 마구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심한 장난까지 치는데요. 하지만 역시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라며 미소를 띌 뿐이었죠. 친구는 비실이의 방으로 무단 침입해 방까지 어지럽히곤 과자를 강탈해가는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하지만 비실이는 악마의 패스포트를 보자 마음대로 하라며 친구를 내버려줍니다. 그 뒤로도 친구는 퉁퉁이를 발로 걷어차버리거나 선생님에게 당당히 컨닝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슬이의 치마까지 들추는 성희롱까지 합니다. 화를 내려던 이슬이가 악마의 패스포트를 보자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며 되려 본인이 치마를 들쳐 보여주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강력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슬이를 피해 만화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들어가고 엄마에게 훔친 돈으로 만화책을 사려 합니다. 하지만 돈을 내기는커녕 악마의 패스포트를 보여주고 그냥 훔쳐가겠다는 사이코 친구. 친구는 도대체 얼마나 심한 나쁜 짓까지 하게 될까요? 무슨 잘못을 해도 이 패스포트 하나만 보여주면 잘못이 아니게 되는 이 악마의 패스포트라는 도구. 이 도구만 주어진다면 착한 사람이라도 악마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도라에몽의 소름돋는 에피소드 악마의 패스포트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